자, 또 다른 분의 글도 읽어보죠. 박사님 영상 건강의 앞잡이 감사. 아유, 제가 앞잡이가 됐군요. 맞습니다. 하트. 저도 비염, 위염, 신장 사구체 여가율도 수치가 좋아졌고요. 차가운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MSM, 글루타치온 등등 같이 했습니다. 약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비타민C 매일 12g 먹었지요. 약으로는 진짜 약으로는 글을 써놨죠, 여러분. 약으로지 않습니까? 저분은요. 자, 비염 좋아졌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비염의 출발이 뭐냐면은 소화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위장에 문제가 있고 소장에 문제가 있고 장 누수를 가지고 있고 장을 통해서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혈중에서 내 몸 여기저기서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염증이 약한 코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타민C 열심히 먹으면 소화가 잘 되니까 또 해결된다. 그 다음에 위장력 좋아졌다. 그 다음에 신장 사구체 여가율. 야, 이런 비타민C 먹으면은 신장이 나빠지는, 콩팥이 나빠지는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 보세요. 사구체 여가율이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신장에 엄청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비타민C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장에 나쁘면 비타민C 과일 같은 거 이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것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비타민C가 있어야 신장 사구체 여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장 사구체 여가율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들이냐면 지방이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이런 것들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신장의 그 가늘은 모세혈관에 가서 자꾸 막히면 여과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깨가 아프면요. 신장도 통과가 잘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몸에 염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변 나오는 양이 감소합니다. 몸이 붓습니다.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신장 사구체 여가율,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여과가 잘 된다. 눈도 시력이 잘 보이려면 여기에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눈이 잘 보이도록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중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려면 염증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혈압을 고치려고 한다. 당뇨를 고치려고 한다. 몸 여기저기를 고치려고 한다. 말이 안 된다. 소화부터 잘 되게 하자. 모든 것의 근본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가운 몸도 따뜻해졌어요. 이거는 바로 비타민C가 나타내는 에너지화,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 한 가지에다가 MSM을 먹고 글루타치온을 먹고 몸에서 열이 뿡뿡 나게 되어진 것이다. 대단하죠. 그래서 열심히 손발 차가우신 분, 몸이 추우신 분들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것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분 또 읽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본인 한 알 하루에 비타민C. 어휴, 이분은 또 한 알 드시네요. 정화 비타민 필수, 비타민 D 필수, 비타민 K 필수, 칼슘, 프로폴리스 필수, 프로바이오틱스, RTG 오메가3 필수, CoQ10 필수, 아연 필수, 셀레늄, 소팔메토, 글루타치온, 피크노제놀. 아유, 이거는 전부 필수네요.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죠. 다만 비타민C를 좀 덜 드시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거 분명히 드신 것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한 알씩. 아,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이런 거 맞습니다. 이 뒤에, 그죠? 네. 그 밖에 매일 공복에 올리브 오일, 사과, 커피 플러스 강황 한 잔, 70대 초반임, 생애 최고로 건강한 느낌, 그리고 매일 한두 시간씩 산보, 피로감, 감기 기운, 손발, 무릎 저림, 속쓰림, 두통 등 완전히 소멸, 복용 기간은 5년 이상임. 여기에 비타민C만 더 늘리시고 염분만 좀 더 체크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은
100살까지는 무조건 날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계시죠? 하루에 한두 시간 산보. 좀 아쉬운 게 목욕을 안 하는 거래요. 목욕까지 하면 정말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진다. 네. 건강이 터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영양제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죠. 산보도 해주죠. 해주고 목욕도 하고 이러면 더 좋죠. 거기다가 잠도 잘 주무시고 물론 뭐 잠을 잘 주무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양제 외에도 저분은 여러 가지를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반드시 한 알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런 것들 뭐 하루에 한 알 아니면 이틀에 한 알이라도 챙겨 드시면 정말 달라진다. 달라지는 몸을 나 스스로 알 수가 있다. 이런 기적들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저분은 저런 다양한 영양제를 통해서 내 몸이 잘 조절이 되어지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즉, 내 몸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또는 항상성 조절 능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염증이 없는 몸으로, 튼튼한 몸으로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망가뜨리도록 하는 게 뭐냐? 뭘까요? 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약물입니다. 약물은 내 몸을 망가뜨린다, 내 몸을 디프레스하게 해준다, 내 몸이 다운되게 한다. 그래서 감기약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쓸데없이 졸리기도 하다. 기타 나른해진다. 기타 등등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20년 전에 감기약을 먹고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적혈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감기약 먹기 전에는 아주 똘망똘망하게 되어져 있던 그런 적혈구가요. 감기약 먹고 나서 피가 엉망이 됩니다. 막 응겨붙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혈액이 정말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약물을 통한 건강한 몸이 되려고 하는 그거는 사실 건강한 몸이 아니라 몸이 나빠져가는 과정, 몸을 디프레시하게 한다, 가라앉게 한다, 누른다, 억제시킨다, 염증을 줄인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줄인다.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약물이고요. 영양제는 몸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힘내라, 따뜻해져라, 예, 조절이 잘 되게 되어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 부딪힌다. 영양제와 약물은 부딪힌다. 그래서 약물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으면 이 약물에 의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다소 내려준다. 덜 부작용이 오도록 해준다. 왜요? 이 약물이 영양제들에 의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 약물들은 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해되어지죠. 그래서요. 어떤 약물을 이렇게 먹고 있거나 주사로 맞고 있을 때 영양제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싸우기 때문에. 싸우면 결국은 약물이 집니다. 영양제는 결국 약물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물질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우선인가?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결정이 바로 판단이 서죠. 하다가 영양제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될 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는 약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코로나 확진자로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하였습니다. 평소 때 몰랐다고 해야 할지 없었다고 해야 할는지 당뇨와 혈압이 있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당뇨 398, 혈압 200 이상으로 높게 나와 폭 내려가지 않고 당화혈색소는 7.6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원호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매 식사 때마다 비타민C 5알, 마그네슘 식사 후 오메가3, 키토산 먹고 매 식사 30분 후엔 운동하고 당뇨 체크하며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8일 병원 가는데 다녀와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자, 이분 비타민C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 오메가3 드시고 키토산 드셨다. 그리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그랬더니 거의 정상으로 나온다. 이런 멋진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영양제는요, 나를 살리는 물질들입니다. 생긴 게 약같이 생겨가지고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를 다 충분하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면 분명히 저분처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떨어진 혈당이 얼마 전 박사님의 비타민C 영상을 보고 혈당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느껴 늦게나마 박사님의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게 안타깝네요. 저도 이제 알았지만. 구독자가요. 왜 얼마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 영상이 깁니다. 네, 짧은 영상도 한 200개 정도 있고요. 긴 영상이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 200개가 긴 영상 2000개한테 덮여버린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또 편집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보기가 힘들어서 잘 안 누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챙겨보시는 분들 열심히 챙겨보시라고요.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비타민C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키토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소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여러 가지 뭐 영양제 아마 드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드셔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 정도가 기본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 6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게 뭐냐?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6가지 열심히 챙겨 드시면 거의 별로 빠뜨림 없는 기본적인 영양제는 먹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드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서 점점 건강해지시고 건강해지시면 여기다가 댓글을 또 써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영상을 못 보시고 아직도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비타민C를 먹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글은 또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사계절 관계없이 항상 얼굴부터 온몸이 각질로 뒤덮여 맨날 로션 발라도 얼굴은 허옇게 항상 각질이 떠 있어서 세안할 때 손으로 밀면 때같이 국숟가락이 나왔었는데 비타민C 1000짜리를 하루에 6알씩 먹은 지 3 내지 6개월 사이에 피부가 매끈해지고 각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비타민C는 꼭 고용량 아니더라도 평생 먹어야 하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유명 상표 먹을 필요 없다고 들어서 저는 한 알에 1000ml짜리 600정 23,000원짜리로 먹고 있답니다. 이야, 정말 이분도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평생 각질을 달고 살았는데 국숟가락처럼 밀렸는데 그게 비타민C 먹고 사라졌다.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각질은 왜 생길까요? 비타민C를 먹었는데 왜 각질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각질이 뭡니까? 네. 내 몸에서 죽은 세포가 떠밀려 나오는 것도 있고요. 내 몸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갈라진 피부 사이로 삐져나온 것도 각질의 재료가 됩니다. 주로 단백질, 그 다음에 체액 이런 게 말라붙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저분은 왜 뚫고 나올까요? 삐져나올까요? 여기에 갈라져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결합 조직이 약해집니다. 여기도 이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간에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약해진다는 거죠. 약해지면 찢어진다, 벌어진다, 안에서 침출수가 빠져나온다, 땀처럼 밀려나온다. 이게 여기에 득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게 붙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일단 순환도 잘 되고 이 산소와 영양 성분 공급도 잘 되고 비타민C 자체가 콜라겐 합성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콜라겐 합성이 잘 되니까 잘 달라붙게 되고 튼튼해지니까 조직이 단단해지니까 안에서 삐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저 각질도 이제 사라지게 되어진다.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면 깔끔하다. 여러분들 피부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 몸 안쪽의 조직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얼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몸 여기저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기적이죠. 비타민C를 먹지 않았더라면 저분 그건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콜라겐 조직이 단단해진다. 결합 조직이 단단해진다. 비타민C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물질은 해결이 안 돼요. 약 못합니다. 약물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쩔 겁니까? 이래도 비타민C 안 먹을 겁니까? 박사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3년을 비오6희소 실행 후 위장병 나은 지 1년 되는 중에 소화가 잘 되고 문제없는 위장이 되다 보니 자신감 충만해서 음식을 또 막 먹기 시작했더니 결국 출혈성 위궤양으로 입원했다가 지금 2주째 죽 먹는 중. 이젠 좋아지면 정말 음식 조절할 겁니다. 튀긴 음식, 매운 음식, 중화요리 어쩌다 먹고 싶을 땐 가끔 먹을 거고요. 자주 먹는 건 안 좋더라고요. 소식이 위장병엔 정답입니다. 비오6희소는 영원히 지니고 가세요. 저는 인두암이 며칠 전 촬영 결과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까지 갔다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받고 많이 줄었다가 다시 재발하여 커진 후 열심히 비오6희소를 실행하고 2차 항암 치료 후 지금까지 3년째 결과 암이 완치라고는 안 하시고 MRI상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4월에 다시 PET 결과 보면 나오겠죠. 특히 제가 당이 수치 측정 안 될 정도까지 갔었는데 평균 식후 4,500에서 놀고 공복 250에서 놀았던 사람입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듣고 응용도 해보고 유지하다 보니 지금은 공복 약 안 먹고 8에서 130, 식후 120, 심할 땐 200까지이고요. 평균 140, 50 근처에서 놉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님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저 음식 소식하고 하루 1시간 정도 일주일에 3, 4회 정도 걸었습니다. 참고로 나이는 지금 63세입니다. 노인네라 빨리도 못 걸어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소식이 답이다. 소식이 위장병엔 답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분이 왜 저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죠. 많이 먹고 이것저것 먹고 막 먹었더니 문제가 생겼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몸에는요, 기초적으로 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위산이 먹는 양 대비 부족하다 이겁니다. 부족한데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나마 위장병을 고치신 겁니다. 네. 겨우 고쳐놨는데 고쳐놔도 위산은
많이 충분하게 나오지는 않는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10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없앨 수 있는 음식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20개를 먹어버리면 당연히 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소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어도 괜찮게 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요, 내 몸에서 나오는 위산 양이 10개밖에 안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10개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먹으려면 비타민C와 먹는 소금의 양을 왕창 늘려야 15개 정도, 20개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소화가 안 됐고요. 저도 성인이 어른이 됐어도 오후에 간식에 김밥이나 튀김이나 떡볶이나 이런 거 먹으면 영락없이 얹혔습니다. 그 시간대에 위산이 부족한가 봐요. 소화가 안 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장도 위궤양을 앓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위 내시경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충분히 챙겨 먹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매일 많이 먹고 하니까 이제는요, 뭐 최근 20년간 소화가 안 됐던 적은 없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냐? 제 먹고 싶은 만큼 정말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사실 먹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음식의 양 대비 이 위산의 양, 이거 잘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도 저도요, 비타민C와 소금을 줄여 먹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덜 됩니다. 힘듭니다. 비타민C를 제가 한 3, 4일 정도 한번 굶어 봤는데요. 소화력이 확 달립니다. 네, 바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요, 비타민C, 소금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분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비타민C를 4알을 먹었지 않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4알을 뽑아 먹었습니다. 이 카메라군요. 네, 자, 4알을 뽑아 먹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4알 아까 시작하기 전에 먹었으니까 이번에 또 4알을 한번 까서 까서 먹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배에 붙잡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비타민C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4알씩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3, 40분 안에 지금 8개를 먹은 셈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분 동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8개 먹었고, 와, 위장이, 폐가 아파요. 그러면서, 뭐 설사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는 하루에 6개 이상씩 먹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6개는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요. 지금 이게 10개 있는 건데 다 사라지고 이제 2개 딸랑 남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이 2개마저도 오늘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 나올까요? 라는 건데요. 한번, 무엇인지 한번 가봅시다. 소금 먹고 효과 봤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소금 먹고 효과 본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90년대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대죠, 20대. 30대가 돼가는군요. 30대군요. 자, 90년대생,
그 중간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 30대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염식 하루 한 끼 및 물 많이 마시기로 위장 박살나고 공황 발작, 불안 장애까지 와서 여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두 끼와 약간의 간식, 오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500ml, 소금 3g 넣고 마시고 운동하면서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식사량과 횟수가 적은 분들은 소금물이라도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카페인도 많이 마시고 하루 한 끼, 거기다가 두 끼 먹더라도 한 끼는 빵으로 대충 때우고 젊은 친구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제법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밑에다가 공황 발작 후 몸 여기저기와 심장이 아프고 민감해지고 하루 이틀 엄청 고생했는데 소금 한 움큼씩 먹고 잠시 있으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 돋는 느낌이 파도치면서 30초간 나면서 갑자기 좋아지고 그랬네요. 죽음 앞에서 소금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90년대생입니다. 자, 그 위에 또 어떤 분께서 물 500ml에 소금 1티 넣어 마시면 속도 편해져요. 15년간 저염식 해본 자로 선생님 말씀 딱 맞습니다. 당뇨로 의사의 말 듣고 저염식 했다가 너무 아픈 세월만 보낸 게 억울합니다. 수명 단축하는 저염식이라고 하는 영상에 이분들이 올려준 글입니다. 매번 제가 방송 때마다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염식 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뼛속까지 지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잘못되어진 거짓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부에서 거짓말을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죠.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잘못되어진 것이 상식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WHO라는 곳에서 하루에 5.8g의 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인 아니면 한국인, 일본인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이 11g에서 12g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절반 수준만 먹으라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5.8g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어떤 논문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그 논문은 정확한가? 예. 과학적으로 했으니까 그게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틀렸다면 어떡할 겁니까? 예. 비타민C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타민C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져 있는 최대치가 1g 내지 2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구가 되어져 있는 게 1g, 2g 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박스에 하루에 1개 먹으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g, 1개 먹으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왜? 과학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걸 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는 또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6g 6배나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어떤 사람은 50g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먹는 거죠. 과학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옳다라고 생각할까요? 먹어보니까 좋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보다 경험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들이나 사람들한테 지켜야 되는 규칙은 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비타민C는 1개 적혀 있는데 왜 6개 먹냐?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압니다. 5.8g. 내가 먹고 있는 하루에 내가 먹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 총량 5.8g만 넣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6개월만 드시면요. 비실비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10g, 11g을 또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무조건 과학이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경험도 과학을 토대로 그 경험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 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먹고 있고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그 소금을 먹어야 되는 양을 규정 짓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변의 염분 농도가 0.8에서 1.3 사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다 그 정도가 나옵니다. 소변의 염도에 대한 수치는 전 세계 어디에도 범위를 잘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맞다. 0.8에서 1.3 사이에 소변의 염분 농도가 나와야 맞다라고 제가 유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 그런 연구가 되어져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토대로, 그 다음에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변 농도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뇨 환자는요, 대부분 소변의 염분 농도가 좀 낮습니다. 네, 낮은 쪽으로 기울어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변의 염분 농도가 0.8에서 1.3 사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환자들의 경우에 소변 염도 재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없거나 몸이 나쁘거나 몸이 아플 때 소변 염분 농도 한번 재보십시오. 분명히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량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소변 염도를 재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오는 소변의 양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섭취량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5.8g 먹어라, 11g 먹어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없다. 왜? 사람마다 덩치가 다르다. 체중, 키, 몸무게, 음식 먹는 양,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양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얼마를 드시겠습니까? 소변의 양을 재보십시오. 하루에 나오는 소변의 양이 거의 일률적으로 1리터 정도 나오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순수한 소금의 양으로, NaCl의 양으로 9g을 먹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겨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가 나오도록 소금을 먹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충분하게 먹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먹는 음식의 양도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90년대생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의도치 않게 저염식했다. 하루 한 끼 먹는다. 물 많이 마셨다. 위장 박살났다. 공황장애, 불안장애까지 왔다. 90년대생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금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물이나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금이다.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수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공기, 산소가 얼마나 부족하고 소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이죠. 물, 공기, 소금. 부정하십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요,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그림처럼 생긴 모양입니다. 비타민C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먹고 있고, 이렇게 생긴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생화학 반응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비타민C는 왜 항산화 작용을 할까요? 라는 건데요. 이 비타민C의
여기에 탄소가 들어있고 여기에 탄소가 붙어 있는데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 H가 떨어져 나오면서도 전자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H가 떨어져 나오면 여기 이중결합도 끊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비타민C가 위장 속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g을 먹게 되면 얘가 이런 형태로 1g 정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1g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이것들이 둘 다 흡수가 되어지는데 2g 먹었다고 2g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배출되어져 나가고 한 절반 정도가 겨우 흡수된다. 그래서 이 절반 들어간 것이 이 분자도 들어가고 이쪽 분자도 들어갑니다. 들어간 것이 내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된다. 항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항산화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항산화가 뭐냐라는 거죠.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정상적인 산소로 바꾸어주는 거. 이게 항산화라는 겁니다. 내 몸속에서 몸이 녹슬고 있다. 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안 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항산화입니다. 또 내 몸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빨리빨리 잘 만들어져 나오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덜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를 억제해서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항산화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노화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빨리빨리 다른 새로운 세포로 자꾸 빨리빨리 바뀌는 거. 이게 정상적인 몸인데 이게 정상적인 속도보다 자꾸 느려지는 거. 이게 노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몸이 자꾸 빨리빨리 잘 바뀌려면 어린아이가 왜 젊어 보이나요? 세포의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게 느려진다. 느려지는 거를 잡아준다. 천천히 느려지게 한다. 그게 바로 항산화 안티에이징이다. 항노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것들 모두가 항노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고 항산화제는 다양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비타민C만 뜯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요? 비타민C는 싸고 안전하고 많이 먹어도 괜찮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 그래서 비타민C를 무조건 챙겨 드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타민C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습니다. 안전합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전에 8개까지 먹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위장에 문제 생긴다. 그거 다 뻥입니다. 속 쓰리니까 적게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는 분들 전문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은 정말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 비타민C 말고도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비타민C에다가 오메가3도 드셔보시고요. 유산균도 드셔보시고요. 키토산도 드셔보시고요. 거기다가 소금도 잘 챙겨 드시면 훨씬 건강해지는데 소화효소제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내 몸속으로 소화가 된 물질들이 잘 들어가야 재생되어진다. 빨리빨리 순환되어진다. 항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곧 나를 재생시켜준다. 빨리빨리 세포가 자라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열심히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어야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금님, 선생님 1000ml 때마다 2알씩 먹고 머리가 매우 아프고 소변 볼 때마다 대변을 봐요. 머리가 왜 아플까요? 꼭꼭꼭 답 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글 보이시죠? 비타민C 먹으면 머리가 아픈 거
네,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죠. 몸이 덜 움직이면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감소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에 산소가 몸속으로 덜 들어오고 있는 분입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왜 머리가 아파지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먹으면 원래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산소가 잘 공급되어지는 것보다도 비타민C를 먹고 사라지는 산소의 양이 더 많은 경우에 소비되어지는 산소의 양이 더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머리가 심하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일어난다. 예. 당뇨이신 분들이 당이 소모가 잘 안 되고 있다가 비타민C를 먹으면 당 소모가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산소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보다 산소가 더 많이 소모되고 들어오는 양은 한정되어져 있으면 두통이 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분들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헉헉거리는 사람. 이런 분 산소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코를 심하게 보시는 분들 또 산소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아픈 사람,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열심히 목욕해서 심장이 펄떡펄떡 잘 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리고 혈중의 지질,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농도가 높아도 산소가 잘 녹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아도 산소가 녹아 들어오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지방이 많아도 녹아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어항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물고기는 물 속에 녹아 들어있는 산소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항의 위에다가 식용유 한 병 부어 놓으면 내일 아침 되면 물고기 다 죽습니다. 왜요? 산소가 녹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가 녹아 들어오는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되죠. 몸에 기름기 빼야 되는 겁니다.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양이 적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또 덜 공급되어질 수 있죠. 자,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JK100님, 고용량 주사로 맞고 싶은데요. 맞아도 되는지요? 네, 맞아도 됩니다. 네. 많이 맞으시고요. 또 먹는 것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령하소서. 저는 매일 하루 3번씩 식후에 먹고 있습니다. 강추요. 감기 예방 코로나로 더 복용하게 되었네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은혜님, 소금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에.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 섭취 양은 음식에 넣어서 먹되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 소변의 양, 하루에 1리터씩 나온다 그러면 내 음식 중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약 9g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다. 소변이 2리터가 나온다 그러면 한 18g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한번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전 빈속에 열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네요. 위장이 무지무지 튼튼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마그네슘은 매일 먹어야 하나요? 매일 한 개씩 400mg짜리 한 개씩 먹으면 좋고요. 저녁 식사 후에 먹으면 가장 좋고요. 이분은 비타민C하고 비타민 B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B는 하루에 한 알류 괜찮습니다.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도 같이 드시면 분명히 몸에서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비타민C 3000 하나 털어놓고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3000 하나 털어놓고 시작하셨군요. 전미정님, 저는 메가도스 하고 나서 밤에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피곤하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모니터가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K 스텔라님, 네, 오랜만이군요. 박사님 말씀 듣고 하루 2끼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총 6개 먹었는데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더부룩한 증상이 좀 완화된 듯 하여 적극적으로 메가도스 하고 싶은데 식사와 관계 없어도 중간중간에 먹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네, 열심히 드셔보십시오. 그냥 팍팍 드시면 됩니다. 위장에 염증이 없으시면요. 좀 많이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꾸준히 드시면 다 좋아집니다. 네, 지윤장님, 저는 오늘 1200 먹었습니다. 뭐 12,000 드셨겠죠? 네. 성령님, 용융소금은 물 몇 미리에 소금 넣는 양 알려주세요. 이게요, 뭐, 입맛대로 그냥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물 500ml에 알아서 넣어서 맛있는 정도 수준으로 드시면 되죠. 특별히 뭐 적게 넣고 많이 넣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예, 내가 맛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지윤장님, MSM도 너무 먹고 싶은데, 깨질 것 같은 두통 때문에 끊었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또 많이 걸리는 사람은요, 1년 이상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타민C 먹고. 네. 그만큼 이제 몸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게 시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한 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뭐 혈압, 당뇨, 암 다 올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소금 알로 먹어도 되나요? 네, 뭐 마음대로 드셔도 되죠. 소금. 네, 어쨌든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MSM 매일 아침 저녁 작은 차스푼으로 한 수저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3번 2알씩 먹고요. 비타민 B 하루 1알 먹고요. 마그네슘도 먹어야 합니다. 먹을수록 좋습니다. 은혜님, 손발 너무 차가워요. 손발 차가우신 분들 MSM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비오유키소소와 효소제 드시면 금방 따끈따끈해집니다. 남태령님, 용융소금 복용법 잘 모르겠지만 저는 물 1.8리터에 티스푼 2스푼 넣고 하루 종일 마시고 음식에도 소금 간하고 소변염도 제면 0.9% 될 때까지 물에 용융소금 녹여서 마십니다. 1% 넘으면 맹물 마시고 0.9% 이하이면 또 소금을 마시고, 너무 조밀하게 조정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 되어도 전혀 상관없고요. 1.3%까지는 괜찮습니다. 황금순님, 비타민C 6000ml, D 2000IU, K2 120 마이크로그램, MSM 2000, 코큐텐, 용융소금 약간 이렇게 복용 중인데 위가 편해지고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MSM이 무릎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생은 하루 얼마나, 네, 최소량으로 어른들이 하루에 비타민C를 몸무게 60kg당 6g 정도 먹으니까요. 초등학생들 몸무게가 20kg면 뭐 2000mg 정도는 먹어도 그건 뭐 알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최소 적은 양부터 출발해야 되죠. 한 번에 2000mg을 먹이는 게 아니고 500mg 먹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HH님, 방금 말씀하신 영양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이 언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뭐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열심히 드시고요. 한이조아님, 우연히 유튜브에서 박사님 영상을 보고 비타민C 복용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몇십 년 앓고 있던 편두통이 다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계속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괜찮으님, 소금은 무슨 소금 먹어야 되나요? 제가 추천하는 소금은 용융소금입니다. 남태령님은 닥터한스 쇼핑몰을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JL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현대과학 중요성은
인정하나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학이 사람 잡을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 혈압 있는 사람 소금이 해롭다고 하던데 염분이 혈압 오르게 한다고 하고요. 용융소금 괜찮은지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자, 이거 한번 해보면 돼요. 소금이 내 몸에 많이 있어야 되느냐, 적당하게 있어야 되느냐, 적게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옳으냐. 이거 판단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논문이고 과학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해보면 되죠. 네. 한 달간만이라도 소금 싹 빼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자, 그럼 또 한 달간 소금 왕창 넣어서 먹어보십시오. 못하죠. 그럼 뭐냐? 나한테 맞는 양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적당한 양. 네,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는데 대부분 0.8에서 1.3% 사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네, 평소에 소금을 좀 많이 먹는 사람은 1.3 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적당하게 잘 먹는 사람은 0.8 쪽으로 오실 것이고 아예 나는 저염식 합니다 라고 대놓고 소금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 아래로 뚝 내려갈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혈압이 130이 좋습니까? 110이 좋습니까? 네. 아니요 120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맞습니다. 120이 좋죠. 120 맞추십시오. 잘 되나요? 네. 110이 되는 사람, 100이 되는 사람, 130이 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110이 좋을까요? 130이 좋을까요? 네. 130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 여기저기 세포에 산소와 영양성분들을 골고루 잘 보내주려면 어느 정도 혈압이 있어야 됩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그런 공급들이 안 되고 잘 안 되면 내 몸의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마다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 혈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평소에 140이 정상인 사람한테 혈압약 먹여가지고 100으로 뚝 떨어뜨려 놓으면요.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어지러워서. 그래서 맞는 혈압이 있고요. 과학이 정해놓은 게 80에서 120이죠. 네. 그래서 혈압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금의 양은 그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건데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적당하다. 그럼 0.9는 어디서 나온 숫자냐라는 거죠. 내 혈액 속에 0.9%의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소금을 많이 먹어도 소금을 적게 먹어도 항상 0.9%를 맞추는데 너무 적게 먹으면 이제 내려가서 저 나트륨 혈정을 만나게 됩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심각한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으로 소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내보냅니다. 많아지면 내보낸다라는 거죠. 작으면 물론 나가는 놈을 해수해서 넣어놓는데 그 해수하는 양마저도 적게 되고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 여러분들 물 많이 먹어라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 소금도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개 중에 이 소금을 못 빼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즉 콩팥에 문제가 있고 소금을 잘 못 걸러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도 안 돼, 적게 먹어도 안 돼, 적정량 먹어야 돼. 적정량이 얼마냐?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가 나오도록 먹는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매일 내 몸에서 나오는 소변의 양이 1리터면 9g 정도가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 하루 종일 먹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소변을 2리터를 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의 경우에는 18g을 먹어야 소변의 염분 농도를 0.9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한 1.3리터 정도 나옵니다. 1.3리터? 네. 1.5리터, 뭐 이런 정도도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0.9가 나오도록 섭취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물에다가 타갖고 소금을 먹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서 먹되 음식으로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나는 소변의 염분 농도가 잘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물에라도 넣어서 먹는다. 근데 가장 잘 먹는 방법은 뭐냐? 식사 후에 소금을 털어서 입에다 넣고 물로 넘겨버리는 거. 요것도 빨리 올리는 방법 중에 한 개다. 하지만 식사와 식사 사이 중간에 뭐 오후 3시, 4시, 5시 이럴 점에 소금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마신다. 그건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흡수되어진 뒤에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변 염분 농도를 맞출지 모르지만 몸에 쓰여지는 양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분 정말 제대로 먹기 어렵습니다. 신경 바짝 써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분도 김혜영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MSM 1500mg 2알 먹고 있어요. 3, 4개월 지나니 엘보가 좋아진 느낌입니다. 비오유키소 때는 못 느꼈는데 MSM과 엘보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은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MSM이 관절의 염증을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논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MSM 왜 먹냐라는 건데요. MSM에는 S황이 들어있습니다. 이 황은 어디에 공급이 되어지느냐면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공급이 되어지죠. 이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황을 섭취를 하는 양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내 몸속으로 들어온 황들은 또 남아돌면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빠지고 소변을 통해서도 빠집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양도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도 많으면 분명히 내 몸에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또 잘 빠져나간다. 크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없다. 그래서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3000mg을 먹고 있는데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것들 몇 가지들을 빼놓고는 좀 많이 먹어도 좀 적게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맨날 적게 먹거나 맨날 많이 먹거나 이거보다는 많이도 일정 기간 많이도 좀 먹어보고 일정 기간 또 적게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평생 여태 잘 안 먹다가 조금씩 늘려서 좀 많이도 먹어보고 또 많이 먹어봤으니까 좀 적게도 먹어보고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MSM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MSM에 들어있는 황 이런 성분들을 어디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냐면은 마늘, 양파, 파 이런 스파이식한 그런 음식 재료로부터 이 황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먹는 양으로 충분하냐? 별로 크게 많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런 성분들도 먹어주면 굉장히 좋은데 최대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싶죠. 네. 보통 저는 뭐 3g에서 6g 정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50g, 100g도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많이 드셔보셔도 괜찮다. 10g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날 겁니다. 추우신 분들, 평소에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MSM 좀 챙겨 드셔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글루타치온도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물론 비오유키소, 소화요소제 같이 하셔야 되죠. 어떻습니까, 오늘? 난리 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뭘 먹으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제들 확실하게 몸에 변화를 줍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경숙님, 스페인, 유럽 등 엄청 짜게 먹어요. 먹기 힘들 만큼요. 맞습니다. 독일만 하루 30g 정도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결국은요,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섭취하는 음식의 양, 이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과 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의 양부터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콜라병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이게 뱃속에 다 들어가는데, 콜라가 이게 들어가는데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있고요. 그 음식의 양이 많기 때문에 먹는 소금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5.8g 먹으라고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때를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죽는 때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보시면 왜 죽는지, 뭘 지금 챙겨 먹어야 되는지 나타납니다. 자, 연세가 한 90 되신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그대로 그냥 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거 안 돌아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먹지 않으면 가시는 거다라는 거죠.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저는 염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서 소금이 점점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자꾸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양이 뚝 줄어버리면 이제 입맛마저 뚝 줄어버린다. 입맛이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먹는 음식의 양이 감소합니다. 결국은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물만 마시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걸 한 달, 두 달 보내버리면요, 살 쫙 빠져버리죠. 소금 쫙 빠져버리죠. 왜? 물만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몸에 염분이 빠지고, 염분이 빠지면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근육을 못 써요. 몸에 힘이 없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소변 받아내죠. 계속 대소변 받아내고 누워 있다 보니까 결국 잘 못 먹고, 먹는 것도 싫어지고, 또 누워 있어 보세요. 입맛이 땡기나 못 먹습니다. 결국 못 먹어서 소금이 줄어들어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이건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몸에 일정량의 염분 농도가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론가 자꾸 내려간다, 아래로. 자꾸 내려간다, 한계치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입맛이 없어져 버린다. 회복 못하면 하늘나라 가신다. 거기다가 뭐 염증, 감염, 감기, 소화불량 뭐 이런 거 왔다. 그러면 이제 못 돌아오면 가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이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은 걸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염분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truth